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도윤과 연희. 하지만 연희는 도윤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한다. 자신은 한번 다른 이에게 안겼던 여인이기에, 소박 맞아 구설수에 오른 여인이기에 도윤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계속 도윤을 갈구했으며 밀어내려 하면서도 또 그가 떠나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런 이유조차도 둘의 격정적인 사랑 앞에서는 방해물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연희는 도윤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한번 선을 넘으려 한다. 도윤을 받아들이고 가문 몰래 도윤과 비밀연애하며 다시 한번 격정적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비밀연애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작은 놀이개를 손에 쥐었다. 도윤이 건넨 나비 놀이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준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그녀의 삶에 도윤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를 피하고 멀리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와의 관계는 위험했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다. 연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관계는 발각되고 말았다. 며칠 후 최 씨 가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희의 귓가에 들려왔다. 정말입니까? 우리 아씨가 그 천한 머슴과 몰래 만난다니? 나도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이다. 아무리 아씨가 한번 갔다 온 몸이라지만 어찌 그런 자와 엮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의 집안에서 도윤과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연희는 숨을 고르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도윤과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감수하고 그와 함께할 것인가?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전에 집안에서 먼저 움직였다. 그날 밤 연희는 부친의 호출을 받았다. 만나는 자가 있더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발각된 마당에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러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대감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내가 정녕 미쳤더냐? 어디 만날 자가 없어. 근본도 없는 천한 머슴을 만난단 말이더냐? 그는 머슴이 아닙니다. 닥치거라. 제법 돈놀이를 한다고 하나 그 근본이 천한 것은 변함없다. 내가 정녕 우리 가문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하느냐?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친의 노여움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아버지,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시간을 말하는 것이냐? 이 감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와 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부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부친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다. 그리하거라. 연희는 놀란 눈으로 부친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이야.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그놈을 잊지 못한다면 나는 직접 놈을 치울 것이다. 연희는 숨을 삼켰다. 부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내보냈다. 연희는 복도를 걸으며 떨리는 손을 감쌌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서 떠날 것인가? 며칠이 지난 어느 때 도윤은 기방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연희의 집안에서 둘의 관계를 눈치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친이 자신을 직접 없애겠다고 말했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연희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그녀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때 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연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도윤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씨,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는 제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임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기방에서 입을 맞추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한동안 진한 입맞춤이 이어지고 기방의 등불이 꺼졌다. 이 싸움을 함께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 늦은 저녁 도윤은 연희의 손을 가만히 쥔 채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씨,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연희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아, 내가 아무리 강해도 그분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면 너에게 더 큰 위기가 닥칠 거야.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아씨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단단한 목소리에 연희는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 사람은 진심이야. 그때처럼 나를 위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녀도 그를 지킬 것이다. 며칠 후 최 씨 가문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대감은 연희를 불러앉혔다. 방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 오라버니들까지 모여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도윤과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부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직도 그놈과 만나고 있는 것이냐? 연희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큰오라버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인연이 우리 가문의 수치를 모르는 게냐? 그는 당장이라도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릴 기세였다. 하지만 부친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놈! 내가 손찌검을 하지 않거늘 어찌 내가 주저넘게 동생에게 손찌검하려는 것이냐? 아, 아버지. 허나 연희가 시끄럽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연희는 내 막내딸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부친은 연희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끝까지 우리 가문을 욕보이겠다는 것이냐? 연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아버지, 저는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부친이 손을 휘저었다. 그만하거라.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다. 연희는 숨을 삼켰다. 결정이라뇨? 부친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놈을 죽일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연희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러나 부친은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부탁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닌지 아버지가 직접 보신다면. 부친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다. 그럼 놈을 한번 직접 보마. 그러나 큰 기대는 말거라. 연희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도윤아, 제발 무사해야 해. 연희의 부친은 그날 밤 도윤을 불러들였다. 연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도윤을 기다렸다. 이 만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도윤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최씨 가문의 하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연희의 부친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 어른. 부친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머슴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도윤이 한낱 천한 머슴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고 태도 역시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도윤이 호조판서 박윤택과 연이 닿아 있다는 사실을. 부친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어울린다 생각하느냐? 방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의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덤덤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껏 노력해왔습니다. 최대감은 눈매를 좁혔다. 확실히 소인배는 아니었다. 일자무식한 머슴에서 저리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다 하더니 역시 배포도 있고 제법 기계도 있다. 최대감은 다시 한번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출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의 말에 도윤은 살짝 표정을 굳혔으나 이내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일개 머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감은 눈살을 찌푸렸다. 잘 모른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말이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일개 머슴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그때였다. 그러나 대감 어른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무엇라 생각하느냐? 도윤은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최대감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가 얼마나 최씨 가문에 도움이 되고 가문의 명성과 위세에 도움이 될지가 아니겠습니까? 꽤나 시건방진 놈이로구나. 노한 듯한 말투. 그러나 최대감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너는 박윤택 대감과 가까운 사이더군. 사사로이는 구명지은의 사이없고 공적으로는 정치적 자금을 보태고 있지요. 호주 판서란 직이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윤택 대감을 뒷배로 두고 있다 하여 우리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냐? 그 정도는 우리 가문의 힘으로도 충분한 것을 모르더냐? 잘 알지요. 허나 어디 호판대감 하나뿐이겠습니까? 연희에 붙인 최대감이 얼어붙었다. 곁에 있던 아들 둘마저 놀란 눈을 해보였다. 그들을 보며 도윤은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이며 말을 이었다. 조정에 꽤 많은 관리와 대신들과 무역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지요.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윤은 눈매를 좁히며 최대감의 두 눈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말을 아껴두었다는 듯. 무엇보다 대감 어른의 정계 진출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막대한 자금이 말입니다. 최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제법 재미있는 놈이었다. 역시 장사치란 말인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제법 만족한 표정을 지은 최대감은 조용히 물었다. 너는 정녕 연희와 혼인할 생각이 있느냐? 그 순간 연희의 두 눈이 커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부친을 바라보았다. 부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도윤의 배경과 능력을 인정한 것이었다. 도윤은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게 여인은 아씨 한 명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머슴이었을 적에도 그랬었고 많은 것을 이룬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지요. 그의 단호한 말에 연희는 숨을 삼켰다. 부친은 눈매를 좁히며 도윤을 노려봤다.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한때 머슴이었던 자가 자신의 사위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윤이 이미 가볍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가진 재력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호조판서 대감과 깊은 사이라는 것이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신임하고 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가문의 위세를 지키기 위해 도윤을 시험하기로 했다. 내가 내 사위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부친의 말에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시험이라뇨?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부친은 단호했다. 내가 이 자를 선택한 이상 그가 정말 너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과 어울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다. 대감 어른, 어떤 시험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친은 그의 담대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다. 첫 번째 시험이다. 우리 가문은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너는 그들과 대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며칠 후 내가 주최하는 연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너는 양반들과 함께 자리할 것이다. 연희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그것은... 부친은 그녀를 제지했다. 조용하거라.
이자가 내가 선택한 남자라면 당당히 그들 앞에서도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연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양반들의 연회. 그곳에서 도윤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부친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른,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친은 그의 태도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준비하고 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너는 더 이상 내 딸과 엮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아씨,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며칠 후 최 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개경에서 가장 높은 문벌 가문들이 모여 있었고 조정의 관리들도 함께 자리했다. 도윤은 비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저자가 누구지? 최대감의 사위가 될 수도 있다는 자라더군. 사위라니? 저자가? 농담이겠지. 그들은 속삭이며 비웃었다. 도윤은 차분한 얼굴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연희는 초조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라버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윤을 보았다. 재미있군. 그래. 그대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였소? 저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몇몇 귀족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무역, 장사치라는 소리로군. 어디서 굴러온 자인지 알 수 없는데 최 씨 가문이 사위가 될 수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장사 덕분에 조정의 재정을 돕고 있으며 여러 관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회의 중심으로 걸어나갔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저와 거래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 말에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많은 귀족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도윤의 상단은 개경에서도 손꼽히는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자들이 많았다.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리고 한 관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복에 신뢰가 안 된다면 앞으로의 무역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연회를 주최한 이유는 단 하나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이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소. 그는 도윤을 천천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좋다. 아마 그 기계가 썩 마음에 드는구나. 그 순간 연회장은 술렁였다.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가 드디어 인정받은 것이었다. 도윤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다. 이제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서로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들은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대감이 도윤을 사위로 인정한 이후 연희와 도윤의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혼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연희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윤과의 결혼.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었던 사람과의 맺어짐이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가 주는 부담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과연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아씨, 낮은 목소리 도윤이었다. 연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창을 열어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윤아, 도윤은 한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걸으시겠습니까? 연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발을 옮기고 있었다. 밤이 깊은 후원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살랑이는 밤이었다. 도윤은 연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혹시 후회하고 계십니까? 연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후회는 하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씨는 거짓말을 못하시네요.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러나 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씨가 걱정하는 것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연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도윤아, 나는. 그녀는 그에게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도윤이 살짝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따뜻한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가만히 닿았다. 부드러운 입맞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다. 아씨가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윤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혼례 날짜가 정해진 후 연희와 도윤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집안에서는 혼례를 치를 준비로 분주했고 연희도 혼례복을 맞추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아씨, 가봉을 해야 합니다. 앉아 계십시오. 분이가 곱게 빗은 머리에 화려한 비녀를 꽂으며 말했다. 연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사한 연분홍빛 저고리와 고운 비단 치마, 그리고 정갈한 얼굴.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정말로 이제 곧 도윤과 부부가 되는구나.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과연 그녀는 반가의 여식에서 평민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다. 연희야, 내 얼굴이 어쩐지 어두워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연희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응원하마. 그 말에 연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한편 도윤 또한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상단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가마를 타고 혼례 준비를 위해 시장을 오가며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씨는 과연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까?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보며 연모해왔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신분 차이로 인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스스로 그 장벽을 허물고 자신을 선택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이 진정으로 그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연희가 후회하지 않을지. 그는 시장 한쪽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혼례 전날이 되었다. 집안에서는 연희가 몸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목욕을 하게 하고 시녀들이 그녀를 돌보았다. 혼례복이 방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다. 내 딸,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을 믿어라. 연희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도윤도 상단에서 혼례복을 갈아입으며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녀와 부부가 되는구나.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혼례식이 거행되는 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집 안 곳곳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렸고 하인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으며 웅성거렸다. 연희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혼례복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시녀가 다가와 말했다. 아씨, 준비되셨습니까?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문을 열고 혼례식장으로 나섰다. 도윤은 신랑석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자 도윤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운명의 혼례를 올렸다. 연희의 손이 도윤의 손에 얹어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이제 부부였다.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혼례가 끝나고 연희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떠나온 최씨 가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집이었다. 크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하인들이 북적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도윤이 정성껏 마련한 곳이었다. 그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 쓴 듯 보였다. 도윤은 연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씨, 아니, 이제는 연희야.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제는 그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배려에 연희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최씨 가문의 아씨가 아니라 도윤의 아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신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혼례식을 마쳤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다. 연희는 자리 한쪽에 앉아 조용히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도윤은 그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긴장하셨습니까? 연희는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럴 리가요.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둘은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그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어색함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를 때 도윤의 조심스럽게 연희의 웃옷을 벗겼다. 연희는 저항하지 않고 도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도윤이 손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찐득한 입맞춤을 했다. 서로의 몸이 달아오르며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했다. 둘은 서로를 원하며 격정적으로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둘의 첫날 밤이 조금씩 저물어갔다. 아침이 밝아오고 연희는 낯선 공간에서 눈을 떴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도윤을 보았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가 눈을 뜨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주무셨습니까?
연희는 순간 부끄러워져 고개를 돌렸다. 잘 잤어요.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낯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하루가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많겠지요? 그러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당신답게 지내면 됩니다. 나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살짝 웃었다. 이제야 실감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서방님. 그 후로 연희와 도윤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하루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연희는 도윤이 상단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녀는 단순히 양반가의 교수로서 살았던 과거와 달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도윤도 연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그는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 그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부부로서의 삶을 쌓아가고 있었다. 해가 지나고 또 지나갔다. 어느덧 연희는 볼록한 배를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아이가 생긴 것이다. 연희는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평민의 씨를 품었다. 당연히 아이는 평민일 것이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주지 못해 너무나도 미안했다. 그녀의 미안함과 함께 시간이 흘러 또다시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연희는 슬아에 자식을 셋이나 두었다. 눈에 두어도 아프지 않을 이남 일녀의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룬 것이다. 도윤의 상단은 어느새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고려해서 손에 꼽는 거상이 되었다. 조정에서 독점 무역권을 따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조정에서 도윤의 입지는 실로 대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의 마음속 한 곳을 늘 차지하던 미안함과 근심이 드디어 사라질 일이 생겼다. 서방님,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내 이번 무역으로 큰 이문을 남겨 국고를 풍족하게 해 공명첩이 내려왔지 뭐여. 이제 나도 양반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양반의 신분을 가질 수 있소이다. 도윤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연희는 기쁜 마음으로 도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어릴 적 고작 머슴에 불과했던 그 아이가 어느덧 큰 상단의 단주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명첩을 얻어 양반까지 되었다. 재력과 명예와 신분까지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울지 마시오. 앞으로 행복한 날만 남았거늘 어찌 운단 말이오? 예, 서방님. 소녀 뚝 그치겠사옵니다. 도윤은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어릴 적 그 천진난만한 어린 아씨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러자 드디어 온전히 그녀와 이어졌다는 생각에 그녀를 와락 품에 안았다. 이제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